디스프레스니까 한마디로 없앤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항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의회 입장에서부터 의회 의도 자체가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그죠 묵시적으로 있는 의도가 있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결국 그 조항 자체가 선취당하는 거죠. 그 부분만 우리가 선취당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선취당하는 거죠. 선취당한다. 그래서 우리 주법 자체의 규정 자체가 한마디로 이러한 사주들, 그죠? 사주들에게 어떤 규제적인 어떤 부담감을 증가시킨다는 어떤 단순한 사실 자체는 우리가 그 주법 자체의 규정 자체가 의회에 반한다, 의회의 의도에 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아닌 건 아니죠. 어떤 부분 규제적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권리란 법 자체의 부분들은 조금 하지만 조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취당한다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선취당한다. 그러니까 뭘까요? 포션의 한 부분들이 부르니까 뭘까요? 전체 중에서 어느 일정 부분들은 프리엠 당하고 어떤 부분들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안 되고 이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뭘까요? 이 전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뭘까요? 나눠가지고 이 부분은 안 되고 이 부분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방 고등법원에서 기가 막힌 판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알 권리란 법률의 그 첫 부분 자체는 뭘까요? 프랭클린 환경부나 그죠? 또 우리 같은 보건부로 하여금 이러한 환경이라든지 작업장의 위험한 물질의 리스트를 개발하도록 명령돼 있죠. 개발하도록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 법률 자체가 그렇게 돼 있죠. 연방법 자체가 연방법이니까 이러한 규정에 보게 되면 플랭클린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다른 위험한 어떤 표식 절차를 선택한 거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오히려 연방의 위험한 통신 규정을 채택된 거라는 것보다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위험한 표식 절차에 우리가 대신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연방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위 원천적인 생산업자 혹은 물질의 수입업자가 행한 그런 위험에 대한 표식 내지는 그 통신에 우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죠. 연방 절차는 뭘까요? 그런 거죠. 연방 절차는 이렇게 돼 있고 주법의 절차는 좀 다른 형식으로 돼 있죠. 특히 위험한 그 표식 절차를 다른 위험한 표식 절차를 다른 거죠. 다른 거. 특히 위험한 표식 절차죠. 여기는 뭘까요? 연방은 뭘까요? 표식 절차이면서도 특히 위험한 통신 위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느냐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위험한 물질을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한 물질의 리스트 자체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그죠? 모든 경제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방해를 주는 건 아니죠. In no way, in a bit, 그죠? 실행하는데 자 연방 기준, 그죠? 연방 기준을 실행하는데 사실상은 어떠한 방해를 주는 바가 없다라는 거죠. 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주의 리스트라는 것은, 주에서 하는 그 위험한 물질에 대한 리스트라는 것은 따라서 연방법의 그 실행에, 완전한 실행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연방법이 가지고 있는 소위 그죠? 워커니까, 소위 직원들, 그죠? 워커니까 뭐예요? 사업주가 있고 작업장에, 그죠? 한마디로 직원들이죠. 이런 피고용인들의 그 안전과, 그죠? 건강과 안전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죠? 달성하기 위해서 소위 그 위험한 통신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방법에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에서 따로 이제 지정해가지고 법률로 제정된 그 리스트, 그죠? 그 리스트 자체는 한마디로 연방법이 지금 있다 하지만 그 집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죠. 전혀 물건 될 거 없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 주법 자체가, 주법률 자체가 한마디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하나는 뭘까요?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하나는 뭘까요? 또 작업자의 그 안전, 그리고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의 증진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고, 그죠? 있다 한다 그러면, 그죠? 있다 한다 그러면, 왜 있다 한다 그러면 이 법률 자체는 뭘까요?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설치당하냐면 직접적인 실적으로 연방 그 규정의 시스템에 직접적이고 실적인 영향을 주는 범위까지만 우리가 이제 한정해서 우리가 설치당하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뭘까요? 이 소위 그 연방 알 권리법의 그 조항들 자체는 특히 뭘까요? 프랭클린 정부의 그 기관들이 리스트의 개발에 관한 알 권리에 관한 조항들 자체는, 그죠? 한마디로 특히 요거는 뭘까요? 한마디로 프리엠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치당하지 않는다. 전부 다 법률이 우리가 무효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한정해 가지고 이러한 알 권리와 관련된 조항들, 그것도 뭘까요? 프랭클린 정부의 기관들이 어떤 리스트의 개발에 관한 알 권리에 관한 조항들은 손치당하지 않는다. 연방법에서. 그리고 유효하다는 뜻이죠. 그대로 우리가 이건 법으로서 우리가 지속되더라도 프랭클린한테는 연방법을 실현시킬 수도 있고 아울러서 보완적으로 주법을 이렇게 실현시킬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 권리의 두 번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고용주로 하여금 어떻게 됐어요? 고용주에 대한 의무사항이네요. 고용주가 환경적이고 작업장에서의 어떤 위험한 서베이죠. 조사를 하도록 하고, 또 그것도 뭘까요? 작업장에서 조사를 위험한 그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함으로써 주정부의 기관에 우리가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죠.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이제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혹은 또 대중의 또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다 이러한 두 가지 듀얼 퍼포스를 가지고 우리가 주정부 기관들의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위험한 내용들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형식의 이러한 기관에 제공되는 이러한 요구사항들, 그죠? 필수한 사항들은 뭘까요? 이러한 법률의 조항들 자체가 한마디로 보다 넓은 목적을 지니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연방의 그런 위험한 통신 규정보다는 좀 포괄적인 형태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자, 한마디로 작업장의 위험으로서 분류되는 그런
어떠한 위험한 물질들 혹은 환경적인 위험에서 우리가 분류되지 않는 그런 위험 물질들 자체는 한마디로 작업자들한테 굉장히 그죠? 스페시픽하죠? 딱 맞는 그죠? 그런 위협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줄 수도 있다. 줄 수 있다. deemed to be니까 뭐라고 간주될 수 있다. 줄 수 있다. 따라서 뭘까요? 이러한 작업장에서 위험에 대한 어떤 조사에 대한 규정 자체는 사실상 작업장의 건강과 안전의 진행에 관한 어떤 직접적이고 실적인 어떤 그죠?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영향이 있다. 한마디로 이런 위험한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통해서 그럼 상에 이런 것은 실적인 영향이 있다. 영향이 있다. 그리고 연방 위험 통신 규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라서 이러한 규정 자체를 우리가 선치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또 같은 거니까 한마디로 이 자체가 결국은 뭘까요? 이 자체가 다 적어졌죠? 이 자체가 이제 한마디로 연방정부에서 위험한 통신을 진행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과의 어떤 상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유사하게 한마디로 작업장에서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보존하는 의무라는 것은 또한 그죠? 그것도 이제 연방법에서 이제 선치당한다라는 거죠. 중복이 된다는 뜻이죠. 중복이 된다. 하지만 한마디로 환경적인 위험, 그죠? 한마디로 작업장에서의 위험보다는 환경적인 위험에 관한 보고를 그죠? 필요로 하는 어떤 조항들, 요구하는 조항들, 그것도 뭘까요? 공중의 보건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에 관한 기관들에 보고되는 그러한 그죠? 환경적인 위험에 관한 보고에 관한 조항들 자체는 한마디로 오샤에 우리가 규제하는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선치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관계없다는 얘기죠. 환경적인 이게 이제 작업장에서의 위험 같은 건 오샤라는 연방법이 당연하게 있으니까 이건 당연하게 이제 프리엠프트 당하는 거고, 환경적인 문제는 오샤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 뭘까요? 프리엠프트 당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뭘까요? 이 부분은 이제 오케이, 이 부분은 노,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이제 핵심이 되겠죠. 핵심이 되는데 내용들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오샤 자체는 뭘까요? 사실상 오샤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직업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직업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환경 문제와 관련 없죠. 따라서 한마디로 다른 문제를 다루는 주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뭘까요? 오샤 입장의 규정이라는 건 아무리 연방이라 하더라도 그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선치권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알 권리라는 것 자체는 뭘까요? 알 권리 자체는 결국 뭘까요? 정부의 행위 자체는 뭘까요? 사실상은 플랭클린 고용주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에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 법률에 하게 되면 상공회의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그 재정 지원 자체의 어떤 방법 자체는 이 법률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직업 안전과 보건의 증진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한마디로 이 소위 일반적인 어떤 커뮤니티의 건강과 어떤 안전보다는 직업적인 데 오히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규정 자체는 손치돼야 된다. 하지만 뭐 이건 뭐죠? 상공회의소에서 소위 주장한 내용 자체는 법리 해석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 상공회의소의 그 주장 자체는 뭘까요? 의미 없다. without merit. 아무 의미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시시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이유 없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는 거죠. 이유 없다. 이러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러한 포괄적인 지역의 건강과 안전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논리적인 수단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가 오샤의 법률과 우리가 상충되지 않고 또 사실상 오샤의 목적의 어떤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존 세인트라는 1994년도 연방,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 피트니스 어큐션의 한마디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렇게 요 내용 끄죠. 결론은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을 때 헌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정이 아무리 포괄적으로 어떤 오샤처럼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이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연방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프랭클린 주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위험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은 뭘까요? 여기하고 이제 갈등의 소지가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접점이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별개의 규정이지 상공회의소처럼 말이죠. 오샤라는 큰 틀 속에서 같이 이게 포함돼서 들어가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위헌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상공회의소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 자체는 이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까요? 요 법률은 go, 그죠? for죠, for, okay. 요 법률 뭘까요? 요것도 okay. 상공에서 주장한 이 전체 내용이 주장 뭘까요? 잘못됐다. without merit. 이유 없다. 그래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이제 우리가 헌법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판결 자체는 일부는 우리가 인용이 됐고 일부는 인용되지 않았던,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상기와 같은 의견으로 우리가 파기환송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는 분들은 혹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은 이제 쉬운 판결문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판결문 나와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요것이 이제 판결문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이즈의 판결문은 주로 MPT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처리돼야 되는 문제들이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음으로써 그죠? ME라든지 MB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하게 이해하게 되면 간단하게 룰만 하면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조금은 이제 이 헌법이 나오게 되면 긴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렵다고 지금
하루 좀 쉬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절대 한눈 팔지 마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